이번에는 이 분석역학에 대해서 간단히 좀 더 살펴보게 되는데, 분석역학은 결국에 뭐죠? 질병 발생의 원인 규명에 되게 관심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느 정도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고 원인적 연관성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바로 이 분석역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역학 같은 경우에는 이 관찰 연구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실험 연구보다도 관찰 연구가 많이 시행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조작 없이 단순히 위험 요인 노출과 결과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제가 이 코호트 연구와 환자 대조군 연구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설명드렸던 내용을 좀 생각을 하셔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여기는 뭐 현재 시점에서 환자군과 그죠? 그다음에 정상군을 선정을 합니다. 이미 환자가 되어 있는 폐암 환자와 정상인 두 집단을 나누어서 과거에 그죠? 얼마만큼 그죠? 이 위험 요인에 노출이 되었는지를 봐서 이 위험 요인에 노출된 이 요인이 실제 어떻게 되죠? 이러한 질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구나라고 밝혀내는 것이 환자 대조군 연구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코호트 연구는 뭡니까? 둘 다 정상군이에요. 둘 다 정상군이 습관이 틀려요. 이거는 흡연군, 이건 흡연하지 않는 군 이렇게 나누어서 이 흡연하는 집단과 흡연하지 않는 집단을 오랜 시간 동안 관찰을 합니다. 예를 들어 10년이면 10년, 10년 동안 관찰을 해서 이 관찰을 해보니까 흡연하는 집단에서 흡연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폐암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런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 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이러한 연구가 이 코호트 연구입니다. 즉 위험 요인에 노출된 집단, 우리가 흡연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노출되지 않은 정상 집단을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해서 질병 양상을 비교하는 이런 연구가 바로 코호트 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험 연구는 뭡니까?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해당되는 원인과 결과를 밝혀내는 그런 연구가 되겠죠. 대표적인 것이 임상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호트 연구에서 코호트 하잖아요. 우리가 코호트 격리라고 하잖아요. 같은 특성을 가진 집단을 코호트라고 합니다. 여기 있던 어떤 특성을 공유하고 일정 기간 집단의 한 부분으로 남아 우리가 어떤 특정 병을 코호트 격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어떤 그 공간에 그리고 이러이러한 위험성에 노출된 있던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호트라고 하고 그러한 집단들을 격리하니까 코호트 격리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호트 연구 이제 읽어만 보겠습니다. 어떤 질병으로 원인으로 의심이 되는 요인에 노출된 집단, 즉 흡연하는 집단과 흡연하지 않는 집단으로 분류해서 장기간 그죠 추적해서 관찰을 함으로 해서 조사하는 이런 연구를 코호트 연구라고 한다. 그죠? 코호트 연구의 장점 노출이 정의된 시점에 그때 당시에 두 집단 간에는 질병이 없었기 때문에 노출과 질병 간의 시간적인 순수가 분명하겠죠. 그래서 흡연하는 집단과 그죠? 흡연하지 않는 집단, 두 집단, 이때는 두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정상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흡연을 통해서 그죠? 흡연을 하다 보니까 폐암이 발생되더라. 그래서 흡연이 순수가 먼저죠. 흡연에 의해서 폐암이 발생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드문 노출 효과를 평가하는데 적합하다. 그죠? 하나의 노출에 이뿐만 아니라 흡연에 의해서 이 폐암뿐만 아니라 뭐 기관지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도 그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많은 사람을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또 중간에 이렇게 흡연하는 사람들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흡연이 안 좋은가 보다. 그래서 흡연을 하지 않는 그 시점부터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러면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이탈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또 아까도 했죠. 10년 이상 오랜 기간을 통해서 또 추적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통 연구를 코트 연구를 하려면 먼저 환자 대조군 연구를 먼저 해서 거기에 유효한 결과가 놓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코트 연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환자 대조군 연구 여기서 케이스 컨트롤 스타디라고도 하는데 이 환자는요 케이스 질병이 없는 집단 컨트롤이라고 하죠. 그래서 환자군과 이 대조군을 점점 선정을 해서 과거의 특정 요인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었는지를 보고서 연구하는 그런 것이 환자 대조군.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에 속하죠. 장점으로 보면 잠복기가 긴 어떤 질병이나 희귀 질병, 예를 들어서 이걸 코호트 연구를 한다 그러면 잘 드러나지 않는, 잘 발생하지 않는 질병을 오랜 시간 동안 했다고 해서 꼭 드러난다는 법이 없죠.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연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텐데 참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매우 긴 잠복기를 가진 질병이나 희귀 질병에 관련되었을 때는 아주 적합한 형태의 연구 방법이 환자 대조군 연구 방법이다. 또한 코호트 연구에 비해서 즉 환자 대조군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코호트 연구에 비해서 시간과 경비가 좀 적게 들죠. 그리고 하나 질병에 대해서 여러 요인들, 즉 한 개의 요인에 있어 과거의 어떤 기억에 의해 의존해서 또 다른 어떤 습관들이라든지 다른 어떤 노출된 양이 나오겠죠. 그것에 대한 연관성을 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기간이 아무래도 코호트 연구에 비해서 짧죠. 짧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적은 표본수로도 연구 가능하고 비용이 좀 적게 드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과거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죠? 그 정확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수집되는 정보량의 질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무래도 환자군에 있는 그 집단에서 또 과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에 대한 내용들을 더 많이 기억을 하겠죠. 그래서 이 환자 대조군과의 기억의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잠재적인 교란 변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위험 요인과 질병 발생 동시에 연관성 있는 변수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연관성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흡연만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또 예를 들어서 음주가 또 거기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이 있는 적절한 대조군 모집이 어렵다. 당연하겠죠. 왜? 정상군이라고 하고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A군, B군이 있는데 이 환자군이고 요거는 정상군인데 환자군과 대조군에 있어서 그 특정한 부분에 의해서만 서로 달라야 되고 나머지는 같아야 됩니다. 폐암 환자고 여기 정상군이라 그러면 폐암에 대한 어떤 질병만 얘와 이쪽에 있는 틀릴 뿐이지 나머지 어떤 부분은 동일한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대조군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질병의 시간적 선후 관계가 좀 불명확하다. 가장 명확한 거는 어떤 연구입니까? 코호트 연구죠. 지금부터 계속 그 장기적인 어떤 시간을 추적 관찰해서 그 결과를 얻어내기 때문에 코호트 연구는 질병의 시간적 선후 관계가 명확하지만 아무래도 환자 대조군은 과거 기억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불명확한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대조군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